창업자에게 점포는 곧 직장이다. 단순히 경험과 감각만 활용하는 운영은 NO.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점포 경영 전략.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영자 마인드와 매장 운영, 관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이번 알류 창업에서는요, 매출 증대를 위한 경영 전략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영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갑입니다. 김가병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창업을 하신 소상공인 분들 보면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점포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내가 대장이다라는 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점포를 댈 때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대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장님들은 사장이 되는 순간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장이 돼요. 사장 된다고 묻혀버린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자기가 사장이면서 종업원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거 하라 그랬어? 자기가 했잖아. 했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네. 그러고 장사 안 되면 네. 남 탓하고 세월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고.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한 10만 가지 된다고 하던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장만 바꾸면 돼요. 아, 그만큼 사장님이 점포에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죠. 기업을 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그걸 또 경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혹시 경영이 뭔지 아세요? 경영. 네. 제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꼭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경영이 뭔지 아냐? 경영은 경영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봐. 몰라. 잘 돌아가게끔 관리하고 쳐다보고 딱 떨어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진짜 문제인 게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도 네. 경영이 뭐냐 몰라요. 그러면 몰라요. 네. 근데 사실은 이미 아까 대답 속에 나왔어요. 네. 뭔가 잘 관리한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네. 뭐가 잘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노는 사람 잡아내고 그렇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을 한다는 건 결국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경영을 한다는 게 뭐니? 그럼 제가 이제 PDS를 네. 한다고 얘기합니다. PDS가 뭐냐? 플랜. 네. 일단 계획을 세워라. 그렇죠. 그 계획대로 해라. 해라. C. C. 네, C는 보통 우리가 Complete. 보다 이건데 SEE. 아,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경영학에서 그걸 통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건 뭐냐? 계획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소상공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럼 제일 먼저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주제예요. 오늘 매출액 나 얼마 할까? 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늘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은 내가 매출액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겠다. 장사가 잘 되는 거하고 네. 많이 남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특히 소상공인이 잘 들어야 되는 게요. 많이 파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매출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매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원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원가가 낮은 같은 가격을 팔았는데 A 상품 원가가 높고 B는 낮아. 얻은 걸 더 많이 팔아야 돼요. 원가가 낮은 거. 그럼요. 그걸 팔아야죠.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 생각은 소상공인분들 다 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원가 자체도 몰라. 이게 아이템에 따라서 틀리지만 음식점이면 예를 들어서 메뉴 종류별로 그다음에 판매업종 같은 상품 종류별로 있잖아요. 종류별로 몇 개 팔렸다 이런 거를 매일 체크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딱 보고 많이 나가는데 이게 원가는 높아. 그럼 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팔수록 손해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질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집은 밥이 맛있었어야 돼요. 네. 밥집에 밥은 맛없고 반찬이 맛있어도 망해요.
그러네요. 맛있는 밥을 하려면 맞아요. 네. 좋은 쌀을 맞아요. 좋은 물에 씻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게 기본이야. 맞아요. 뭐 야채 가게는요 신선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싸게 막 팔아도 있잖아. 썩은 야채는 아무도 안 사가. 안 사요. 그냥 줘도 안 가져. 안 가죠. 그게,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하는 업의 기본이 뭔지를 잘 알 필요가 있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가 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네. 교수님이 경영을 이야기하셨는데 소상공인이 경영 이러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저는 뭐냐면 자기가 약속을 했잖아. 고객과 무슨 약속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 팔 거야. 그렇죠. 그럼 근데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문 닫을게 라고 써놨잖아 문 앞에. 그렇죠. 그럼 지켜야지. 지켜야죠. 우리 소상공인 중에 이거를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하고 안 지키는 분이 많아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경영 전략으로서 이 마인드를 기본으로 일단 매스로 무조건 깔아야 된다. 이런 거 있나요? 결국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수단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이건 내 직업이에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의미를 찾는 일이잖아요. 그래야 재미있고 그래야 내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나의 모든 걸 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뭐 우리가 아주 쉽게는 그냥 내 가게에 오는 사람을 맛있게 밥을 먹게 해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철학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간 사람이 돈 낸 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것도 철학이거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 가게의 손님들은 당연히 많이 오게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게라는 건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잘 될수록 더 고객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하는 일에 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가 이거 하는 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죠. 내가 여기서 장사하는 걸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래가 조용하게 하는 거지. 안 알리면 어떻게 장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잘 되길 바라니까 이게 뭐가 안 맞지.